네, 오늘은 WBC 소식으로 돌아왔는데 다들 보셨겠지만 호주한테 아쉽게 8대 7로 패배를 했고 호주는 승리를 거두었어요. 네, 그 국가 대항전에서 호주를 상대로 9연승인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승리를 유지했는데 오늘 이제 지면서 지게 됐고 뭐 여러 가지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경기를 보면서. 사실 오늘은 제가 경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지는 다 못했고 일이 있어가지고 한 경기 중반부부터 이제 계속 봤는데 복귀를 한 굉장히 오래 했어요. 복귀를 거의 1시간 넘게, 거의 1시간 반 2시간 가까이 하고 이제 정리를 좀 해가지고 녹화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이거예요. 사실 이번 대회를 제가 보면서 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번 WBC 대회를 굉장히 6년 만에 사실 WBC 대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 세계 야구가 상향 평준화가 됐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그 다른 나라 경기를, 그러니까 파나마 대 대만 경기하고 일본 대 중국 경기를 거의 반 이상 시청을 했는데 사실은 뭐 파나마 대만 경기가 좀 많이 충격적이었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알기로는 파나마가 대만보다는 좀 아래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거의 이제 콜드 게임에 가까운 경기로 파나마가 대승을 거뒀었고, 그리고 일본과 중국 경기도 사실 모든 사람들이 5회 콜드냐 7회 콜드냐 이것을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중국이 상당히 선전을 했어요. 중국이 상당히 선전을 하면서 중국이 콜드 게임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끝난 경기지만 중국이 비록 1대 8로 졌지만 8회까지 굉장히 잘 버텼거든요. 8회 일본이 4득점 하기 전까지는 4대 1로 버텼고 심지어 홈런까지 기록을 하고 굉장히 좋은 모습 보였어요. 물론 이제 중국이 보넷이 17개나 허용하면서 물론 일본이 좀 방심하고 중국은 너무 얕잡아 본 플레이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선수들의, 사실 제가 아는 중국은 진짜 게임이 안 되는 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플레이들이 안 되는, 저희 야구가 정상적으로 굴러가지 않는 팀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그동안에 시간이 흘러가지고 중국 대표팀 선수들을 보면 다들 20살 안팎의 굉장히 어린 선수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물론 보이넷을 17개나 내줬지만 근데 수비적인 측면에서 에러가 2개밖에 기록이 되지 않았어요. 물론 2개가 작은 숫자 아니지만 중국 대표팀의 예전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상당히 장족의 발전을 했고, 그래도 일본이라는 정말 이 강한 팀과 경기가 그래도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보면서 또 뭐 이탈리아 대 쿠바도 이탈리아가 승리를 거두는 등 사실 1회 2회 대회 때만 해도 이 팀들이 야구를 한단 말인가, 그리고 뚜껑을 열어보면 이거는 국가대표라고 부르기가 좀 민망한 수준의, 사실 그 좀 나라 수를 맞추기 위해서 출전한 게 아닌가 싶은 팀들이 1회 2회 때까지는 분명히 존재를 했는데 3회 4회 대회 때 우리나라가 1라운드 탈락하는 거 대회 시작이죠. 그때부터는 그런 나라도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이번 5회째 대회에서는 WBC에 출전한 팀이면은 기본적으로 얕잡아 볼 수 있는 팀은 없고 만만한 팀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느 팀과 맞붙었다 한들 이 팀은 우리보다 한 수 아래이기 때문에 무조건 승리를 한다, 편안하게 이길 수 있다, 이런 팀은 단 한 팀도 없다고 이번에 대회를 보면서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팀의 경기 얘기를 하기 전에, 대한민국의 경기 얘기를 하기 전에 그만큼 이 WBC라는 대회가 많이 수준이 올라왔고 세계 야구의 수준이 많이 평준화가 되었다라는 걸 느끼고 있어서 사실 야구 팬의 한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좀 재미있게 이번 대회를 좀 지켜보고 있어요. 물론 우리 대표팀이 좀 안 좋은 결과가 첫 경기에 나왔지만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제 야구라는 스포츠를 사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야구라는 스포츠가 그래도 정말 몇 개 나라만 제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이번 대회 20개 팀이 나왔는데 20개 팀이 그래도 어느 정도의 경기가 진행되는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거가 굉장히 야구 팬의 한 사람으로서, 야구라는 운동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즐겁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WBC가 어떻게 뭐 우리 대표팀이 성적이 나을지 모르겠지만 떠나가지고 그냥 야구라는 스포츠를 보는 재미만큼 확실히 있는 대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걸 좀 느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일본전이 남아있고 또 호주전도 있고 이제 경기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본격적으로 제가 시작을 하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일정이 일본전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일요일에 체코하고 하고, 그 다음에 월요일에 아마 중국하고 이렇게 경기를 하게 되는데, 뭐 중국이든 체코든 중국이든 얕볼 수 있는 팀은 없고 5대5라는 점을 생각을 하고 경기를 해야지 우리가 좋은 경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이. 네, 그러니까 물론 체코, 뭐 중국, 체코 다 이제 객관적으로 실력이 한 두 수 아래라고 평가가 되지만 사실 호주전을 임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땠느냐 똑같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주는 한 수 아래의 실력을 가졌다고 생각을 했고, 사실 이번 호주전에서 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뭐 선수들도 그랬고 심지어 모든 야구 팬들 국민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호주한테 진다는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저도 그랬어요. 물론 호주를 상대로 뭐 쉬운 경기는 아니겠지. 그러니까 무슨 뭐 그 맡겨놓은 승리를 찾아가는 그런 경기는 아닐 거라고 저도 물론 생각을 했어요. 했지만 기본적인 그 생각이 잘못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뭐 언론도 그렇고 다 사실 그 호주전만 이기면은 2라운드에 진출을 한다는 게 전제로 계속 모든 뭐 언론이든 여론이든 사람이든 다 얘기를 했고, 그런 생각들을 선수들도 당연히 했을 거예요. 근데 야구는 5대5잖아요. 야구는 이기거나 지거나 그게 어떤 약팀과 붙더라도 5대5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레벨이 있는 선수들끼리 경기를 한다면, 팀끼리 경기를 한다면 꼴찌 팀도 2할 승률을 하는 게 야구고 최강 팀도 8할 승률을 못 하는 게 야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못하는 팀도 물론 뭐 예외가 가끔이긴 합니다만 못해도 3할 정도의 승률을 올리고, 아무리 잘하는 팀도 7할 이상의 승률을 올리기가 힘든 게 야구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단기전 국가 대항전에서는 어느 팀과 붙어도 5대5라는 거 우리가 항상 명심을 해야 돼요. 네,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생각을 하지 않았다. 네, 하지 않았고 결국 호주를 우리가 이길 것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패배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오늘 3월 10일, 네, 제가 3월 10일 지금 2시, 새벽 2시에 녹화를 하고 있는데 저녁에 이제 일본과의 경기를 하게 될 텐데, 객관적인 전력상 사실 오늘 경기를 보고 저는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어떻게 일본을 이기지? 이 상대가 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야구라는 게 오늘 중국의 경기를 보면서 결국은 물론 객관적인 실력이 중요하지만 정말 경기에 임하는 자세나 집중력 이런 게 진짜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생각했을 때 한 대한민국과 호주의 실력 차와 일본과 한국의 실력 차를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 그 차이가 뭐 비슷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호주한테 졌듯이 충분히 일본한테도 비등한 경기를 할 수가 있고 상황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또 승리를 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호주전의 패배에서 좀 많은 것을 느끼고 정말 야구는 5대5구나 그런 것을 생각을 하고 이제 남은 경기들을 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앞에 서론은 이까지 하고 이제 그 본론으로 경기 내용으로 넘어갈 텐데, 이게 참 여러 가지 힘들었어요. 일단 라인업을 먼저 얘기를 해야 될 텐데, 라인업을 한번 볼게요. 자, 라인업은 선발 투수는 일단 언더핸드 고영표 선수가 나오고요. 1번 이루수 토미 현수 에드먼, 2번 유격수 김하성, 3번 중견수 이정우, 4번 1루수 박병호, 5번 자익수 김현수, 6번 지명타자 박건우, 7번 3루수 최정, 8번 포수 양의지, 9번 우익수 나성범 선수가 출전을 했었는데, 호주 선수들은 사실 이름을 말해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빠르게 말할게요. 그냥 포지션만 말하면 선발 투수 자투수 제이 오로린, 1번 타자 우익수 티 케넬리, 2번 타자 지명타자 홀, 2번 타자 3번 타자 이루수 글렌디닝, 4번 타자 3루수 조지, 5번 타자 중견수 화이트페이드, 6번 타자 1루수 윙그로브, 8번 타자 유격수 웨이드, 9번 타자 포수 퍼킨스, 이제 8번 타자 포수 퍼킨스, 9번 타자 좌익수 보야레스키 선수였는데, 사실은 사진도 없고 이게 뭐 잘 모르죠. 사실 호주 선수에 대해 잘 모르는데 국제 대회에서 특히 단기전에서 제일 무서운 게 사실 누군지 모른다는 점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사실 호주가 잘하는 투수들이 줄줄이 나왔는데 그거에서 공략이 안 됐고, 특히 선발 오르진 선수에 대해서 전혀 공략이 안 됐고 5회까지 거의 퍼펙트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제가 쭉 이제 경기 흐름에 따라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굉장히 내용이 많기 때문에, 자,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그 첫 일단 포인트를 보면은 4회 초부터 출발을 할게요. 4회 초부터 출발할 건데 여기서 중계로 가서 4회를 좀 켜볼게요. 네, 4회 초로 된 건데 일단 4회 초에 선취 실점을 해요. 고영보 선수가 실점을 하고 하지만 이제 더블 플레이를 잡아내면서 위기를 탈출을 하거든요. 네, 위기를 탈출을 하고 근데 그 뒤에 사실 4회 말에 일단 추격을 못하고 그리고 5회 초에 홈런 맞으면서 2대 0까지 0대 2까지 이제 도망을 허용을 해요. 네, 허용하는데 5회 말에 사실 이제 양의지 선수의 3런 홈런이 나오면서 네, 3대 2로 역전을 하게 됩니다. 네, 역전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첫 번째 아쉬운 포인트가 나오는 게 그 3대 2로 역전을 하고 2사 후에 나성범 선수가 몸에 맞는 볼로 출루를 해요. 근데 나가자마자 견제사로 아웃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흐름이 끊기는 거거든요. 5회까지 완전히 이제 출루도 못하고 끌려가다가 이제 홈런 한 방으로 역전을 했어요. 그러고 사실 이어지는 찬스, 그러니까 홈런 뒤에 이어지는 2, 4, 5 찬스에서 사실 이 VC를 안 꺼트리고 잘 모으면 비기닝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야구를 오래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근데 9번 나성범 선수가 사구로 출루를 했고 물론 1번 에드먼, 2번 김하성 선수가 오늘 그렇게 막 좋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상위 타선으로 연결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때 견제사를 당하면서 사실 흐름을 잊고 굳히지를 못하고 바로 넘겨졌다는 거 이거부터 사실 많이 아쉽게 보였어요. 그리고 오늘 경기를 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런 포인트들이 경기 군데군데 굉장히 빈번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이길 수 있는 경기였는데 이런 부분들이 안 됐기 때문에 졌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나온 거는 결국은 호주를 우리가 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게 제일 컸지 않나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사실 경기 후반에도 많이 따라가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 어떻게 생각하냐면 호주를 우리가 당연히 이긴다라고 생각을 하고 경기를 들어왔는데 경기 중반부까지 사실 그러지 못하고 계속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진짜 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후반부부터 새야 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집중을 해가지고 경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아는 대한민국의 경기력이 나오기 시작했지만 근데 호주 선수들 입장에서도 사실은 호주 선수들은 도전자의 입장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기간적인 전략상이 앞서기 때문에 우리가 코리아 한번 잡아보자 이런 생각으로 당연히 경기에 임했을 거고 굉장히 파이팅 넘치게 집중력이 정말 100%로 이제 경기에 임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경기 중반이 넘어가고 후반까지 넘어가면서 물론 이제 8회에 많은 실점을 하고 했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 점점 커진 거죠. 호주 선수들 그러면서 더 집중력이 생기고 더 파이팅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런 거에서 진 거예요. 그런 거에서 저는 진 거라고 보고 그리고 더 이제 뒤로 넘어가 보면은 이제 6회 상황으로 가게 되는데 6회 초에 일단은 그 3대 2 상황 아니죠. 6회 초에 4대 2 상황. 네, 4대 2 상황에서 그 정철원 선수가 2사 후에 네, 안타를 허용하는데 또 견제사를 잡아내요. 그러니까 앞에 나성범 선수의 견제사를 이제 되갚아주는 견제사를 잡아내면서 흐름을 다시 가지고 오면서 6회말로 연결을 해요. 네, 이렇게 가져온 흐름을 6회말 공격을 하게 되고 이제 2사 후에 이정우 선수가 안타를 치고 그 다음에 박병호 선수가 담장에 최상단을 때린 유루타를 때리는데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아쉬웠어요. 이 그림을 보면은 요렇게 요건 양의지 선수의 석점 홈런 장면이고 박병호 선수의 홈런 타구를 보면은 그림이 요렇게 되는데 잘 보면은 저 공이 요 보면은 여기에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 노란색 바 바로 밑에 그 펜스의 맨 위, 그러니까 노란색 그 철봉 밑과 그 조금 공간이 있는 그 공간에 맞았거든요. 이게 진짜 한 끗 차이죠. 진짜 한 끗 차이인데 이게 넘어갔으면은 5대2 스코어가 됐을 거고 제가 스코어를 잘못 얘기했네. 이게 그 오랜만에 경기를 얘기하니까 좀 헷갈리는데 보자. 네. 6회 1득점을 했으니까 3대2 상황이죠. 네, 3대2 상황에서 이제 이정우 선수, 박병호 선수 2루타로 4대2로 도망가게 되는데 이 타구가 넘어갔으면 5대2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점 차가 아니고 석점 차였을 거고 그렇다면 오늘 경기 승리를 했을 거예요. 석점 차였으면 투수 운용도 달라졌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많이 달라졌을 건데 여기 안 넘어간 게 사실 오늘 경기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고 운이 없었다면 이 부분이 가장 운이 없었다고 저는 봐요. 네, 그러니까 뒤에 있었던 여러 가지 뭐 안 좋은 상황, 아쉬운 상황도 되게 많았는데 이 타구만 넘어갔어도 그럴 일 자체가 좀 발생을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오늘 경기에 승운이 따르지 않았다면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좀 추가적으로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이러고 나서 이제 2사 2루 상황이잖아요. 2사 2루 상황이 되고 그 뒤에 이제 상황이 이어지면서 폭투로 박병호 선수가 2사 3루 상황이 만들어져요. 근데 여기서 김현수 선수가 투수 땅볼로 물러나면서 도망을 못 가요. 그러니까 홈런이 안 돼서 두 점 대기 한 점이 됐는데 여기서 후속타가 나와가지고 한 점을 더 뺐으면은 사실 흐름상 이제 경기의 분위기가 완전히 가져오게 되는 상황이고 석점차로 벌리게 되는데, 여기서 사실은 도망을 못 가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왜 중요하다고 보냐면은 이 한 점을 더 더하지 못하는 바람에 7회 초에 이제 무사 1, 2루의 위기를 맞게 되었어요. 물론 이제 소영준 선수가 올라와가지고 안타 맞고 뭐 몸에 맞는 볼 안타 희생번트로 1사 2, 3루를 깔아놓고 이제 김원중 선수가 등판을 하게 되는데, 물론 뭐 소형준 선수가 중간에 이때 올라온 거에 대해서 왜 소형준 선수였을까라는 생각이 저도 들었고, 사실 많이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투수 교체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TV로만 보고 이렇게 지켜보는 팬 입장에서는 내부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고 결국 결과론이에요. 결과론인데, 소영준 선수가 이렇게 주자를 깔아주고 이제 내려가가지고 1사 2, 3루에서 김원중 선수가 등판했어요. 근데 이런 상황이 이어진 것 자체가 앞에 6회 말 아니죠? 어디 보자. 이게 이닝이 자꾸 헷갈리는데 7회 초, 그러니까 6회 말 공격에서 한 점을 더 못 뺐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김현수 선수가 타점을 만들어 줬다면 이런 상황이 좀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투수 기용도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그러지 못하면서 1사 2, 3루에서 4대2 상황에서 김원중 선수가 등판을 했고, 근데 여기서 이제 자이언츠 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쎄하셨을 게 뭐냐면 이 김원중 선수가 우리 팀 경기를 계속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은 주자가 있을 때 나왔을 때 그렇게 잘 막는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제 기억상도 그렇고, 이게 물론 데이터적으로 제가 찾아본 건 아닌데 주자가 있을 때 등판해서 불을 끄는 것보다는 9회에 깔끔하게 나왔을 때 이제 세이브를 완전하게 해주는 스타일이지, 소위 이제 4개 포아웃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8회 2사 뭐 위기 때 올라와서 막는 것이 그렇게 성공률이 높지 않았던 느낌이란 말이에요. 우리 팀에서 이제 마무리로 뛸 때. 근데 1사 2, 3루에서 등판을 시킨다는 건 사실 너무나 프레셔가 높은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삼진을 잡아라 하고 나온 거고, 물론 김원중 선수가 이번 국가대표팀에 이제 승선을 하게 된 것이 이럴 때 삼진을 잡기 위해서 올라간 거긴 해요. 하지만 김원중 선수를 잘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웠다는 점이 있었고, 물론 이제 김원중 선수가 올라와가지고 선두 타자를 이렇게 포크볼로 삼진을 잘 잡아내요. 잘 잡아내는데, 근데 하나의 더 좀 에러가 보였던 것이 뭐냐면, 제가 김원중 선수가 마무리를 한 시즌부터 계속 맨날 얘기하는 게 뭐냐면, 김원중 선수가 오늘 좋게 갈지 어렵게 갈지는 패스트볼 구속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148km 이상이 나오면은 쉽게 갑니다. 근데 그게 아니면은 어렵게 간단 말이에요. 항상 그랬어요. 이거는 제가 김원중 선수 마무리를 전환하고 2년 동안 보면서 안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3년이죠. 네, 3년을 보면서 안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 경기에서 패스트볼이 146까지밖에 안 찍혔어요. 물론 뭐 1, 2km 차이 뭐가 그렇게 크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본 김원중 선수는 그 차이가 진짜 많이 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타석에서 이게 달리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패스트볼에 1, 2km 차이가 나는 것이 포크볼을 볼 때 떨어지는 체감적인 게 많이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결과론적인 게 결과적으로 항상 많은 차이가 났었거든요. 근데 구속이 일단 재구속이 나오지 않았고, 그렇다 보니까 패스트볼로 찍어 누른다거나 아니면 패스트볼로 타자의 눈을 현혹을 시키고 포크볼을 떨어뜨려서 헛스윙이 나오게 할 수 있거나, 아니면 포크볼로 스트라이크 잡는 투구 같은 것이 하는데 아무래도 조금 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첫 타자는 삼진으로 잘 잡아냈지만 두 번째 타자인 이제 글렌디닝 선수한테 역전 3런 홈런을 맞게 되는데, 이게 132km짜리 포크볼이었어요. 그러니까 패스트볼 구속이 안 나오니까 포크볼로 결국 카운트를 잡을 수밖에 없었고, 잡으러 들어가는 포크볼이 높게 제구가 되면서 보시면은 높은 포크볼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포크볼이 높게 들어가면 배팅볼이라는 사실을 모두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결국 패스트볼 구속이 안 나와서 포크볼로 잡으러 들어가다가 맞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아쉬웠어요. 네, 물론
이게 불펜에서 좀 체크를 해보고 그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개인적으로는 김원중 선수가 이런 역전 홈런 맞고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아쉽죠. 근데 사실 투수가 홈런을 맞는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타자가 잘 쳐야지 나오는 게 기본적으로 홈런이기 때문에 투수가 못 던져야 나오는 거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타자가 좋은 타격을 해야 나오는 게 홈런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 김원중 선수, 양현종 선수 3런 홈런 맞았지만 저는 이 선수들이 오늘 패배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뭐 패배의 지분이 크다라고 말은 저는 못할 것 같아요. 홈런을 맞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선수 개개별의 특성을 봤을 때 좀 더 좋은 투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일 때 쓰는 게 좋은데 좀 그러지 못했다는 게 지켜보는 팬의 입장에서 굉장히 좀 마음이 아쉬웠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이렇게 홈런을 맞고 이제 경기가 뒤집어집니다. 경기가 뒤집어져가지고 요 카운트가 이제 5대3 상황이죠. 네, 5대3 4대5. 네, 4대5 상황에서 4대5 상황에서 이제 오늘 썸네일에 그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네, 오늘 썸네일에 네, 그 7회 말에 1사회 대타로 강백호 선수가 나와가지고 네, 담장을 때리는 좋은 타구를 때려내요. 사실 굉장히 좋은 타구였어요. 타격 자체는 굉장히 좋은 타구였고 이게 참 사실 강백호 선수가 그 작년 시즌에 성적이 많이 부진을 했지 않습니까? 네, 많이 부진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강백호 선수가 대표팀에 승선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 대표팀에서 타격적인 측면에서 좋은 타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랬냐면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배트 스피드가 워낙에 좋고 타격에 관련하는 워낙에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자기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믿었고 그 역할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제가 방송을 하면서 이제 뭐 얘기를 몇 번 했지만 특정 선수에 대해서 이 선수 때문에 졌다라는 얘기를 정말 안 하고 싶어요. 그리고 사실 선수 본인이 누구보다도 이제 안 좋은 플레이가 너무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얘기 안 하고 싶은데 이 강백호 선수의 오늘 플레이만큼은 정말 죄송하고 강백호 선수한테 정말 죄송하지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은 게 이게 네, 이런 플레이는 사실 나와서도 안 되고 나올 수도 없는 플레이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리머니를 하다가 발이 떨어져서 아웃이 된다는 거는 사실 제가 야구를 보면서 이런 건 처음 봤거든요. 네. 비슷한 게 그나마 그 유명한 강민호 선수의 잡담사가 있는데 그거는 그래도 페넌트 레이스고 국내 경기잖아요. 근데 이 WBC라는 가장 큰 대회에서 야구라는 스포츠가 하는 대회 중에서 통틀어서 가장 큰 대회잖아요. 가장 큰 대회고 그리고 우리나라에게 가장 중요한 이 경기 그리고 상황상 4대5로 뒤집어지고 7회 말인데 여기서 사실 본인이 따라가는 동점 득점권 주자가 되는 타구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세리머니를 하다가 아웃이 된다. 이거는 네, 뭐 많은 분들이 똑같이 느끼셨을 거고 뭐 방송 3사의 뭐 캐스터 해설위원님들이 다 똑같은 반응이 나왔고 뭐 심지어 박찬호 해설위원마저 할 말을 잃을 정도로 굉장히 굉장히 뭐라 참 그런 플레이가 나왔는데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뭐 강백호 선수 본인이 누구보다도 많이 마음이 안 좋고 속상할 거예요. 속상할 건데 이런 거는 이제 강백호 선수가 세리머니에 대해서 앞으로 뭐 선생활을 하면서 아직 뭐 젊고 미래가 창창한 선수니까 물론 파이팅의 음식으로 는 좋죠. 이제 너무 좋고 본인도 이제 이런 본인이 좋은 타구로 해가지고 오늘 경기를 뒤집어 보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벤치의 분위기를 달구고자 하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 세리머니를 안 하는 쪽으로 강백호 선수는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네, 좀 앞으로 남은 사실 많은 시간 동안 강백호 선수가 우리 대표팀에서 중심적인 타격을 해줘야 되는 선수이면 좀 변함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참 공교롭게도 성인 대표팀 올라오고 나온 두 개의 대회 모두에서 이런 어떻게 보면 실력 외적인 부분으로 안 좋은 모습들이 연이어서 나오면서 사실 본인이 감당해야 될 짐이 너무나 많아졌다는 게 저는 좀 마음이 안타깝고
이게 참 힘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강백호 선수의 플레이에 대해서 너무나 속이 상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만 이런 것들이 쌓이면 강백호 선수한테는 굉장히 많은 상처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많은 이제 뭐 전문가 분들이나 저같이 그냥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다 얘기를 하시겠지만 이 플레이가 너무나 속이 상하기 때문이지만 강백호 선수가 이런 것 때문에 정신적으로 막 아프고 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플레이는 플레이고 이제 사람은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뭐 보시는 분들도 플레이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시는 건 당연한 거지만 강백호 선수한테 그 이상의 그런 안 좋은 표현은 안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사람이 있고 야구가 있지 야구가 있고 사람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들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속이 너무 상하고 그렇지만 이 정도로 일단 얘기를 할게요. 이 플레이에 대해서는. 예, 그리고 뒤에 아쉬운 게 사실 양의지 선수가 그 뒤에 또 안타가 나와요. 그러니까 꼭 이렇죠. 물론 2루의 주자가 있었으면은 수비 포지션이 달랐을 것이고 양의지 선수 타구가 안타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되고 보니까 너무 아쉬운 거죠, 결국은. 네. 그리고 이제 야구가 결국 흐름의 스포츠이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상황을 아쉬운 플레이로 이제 놓치고 나니까 8회 바로 참 예. 8회 초에 이제 또 석점을 주게 돼요. 네. 8회 초에 8회 초가 아니죠. 이게 참 이닝이 계속 헷갈리네요. 네. 어디 보자. 8회 초가 맞군요. 예. 8회 초에 그 양의지 선수가 아니고 양윤정 선수가 올라와서 첫 타자 삼진으로 잘 잡았습니다만은 6번 윙그로브에게 안타, 내야 안타, 7번 웨이드에게 네, 안타. 네, 이렇게 맞으면서 이제 위기를 만들게 되는데 1사 2, 3루를 또 깔아놓는데 여기에서 이제 8번 퍼킨스 선수한테 또 3런은 홈런을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게 양현종 선수의 공이 그렇게 오늘 좋지 않았고요. 봤을 때 그 다음에 사실 양현종 선수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젊을 때만 구위가 좋은 투수는 이제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국내에 작년에 복귀를 해가지고 물론 좋은 성적 거뒀지만 어떤 구위나 이런 걸로 이제 승부를 하는 선수라기보다는 이제 노련함과 컨트롤 이런 걸로 잡아내는 선수의 유형으로 많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구속도 많이 내려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쉬운 게 이러고 나서 올라온 이영찬 선수가 굉장히 잘 막아줬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투수 교체가 사실 아쉬운 부분이 좀 많이 보였어요. 물론 결과론이긴 하지만 한 박자씩 늦은 느낌이 조금씩 있었다. 그리고 사실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양윤현 선수가 맞지 않았다고 오늘 경기를 이겼을까? 라는 생각도 저는 솔직히 들긴 하거든요. 왜냐면 이때 석점을 홈런에 맞아서 주고 그다음에 8회 말에 이제 상대방의 4연속 보이넷 등을 해가지고 이제 점수를 많이 따라가게 되는데 만약에 이때 석점을 안 줬으면은 또 호주도 다른 그 불펜 기용이나 여러 가지가 좀 달라졌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야구는 결국 결과론이니까 그렇긴 한데 아무튼 이런 또 아쉬운 상황이 나왔었고 8회에 좀 거짓말같이 8회 말에 거짓말같이 상대 4연속 보이넷으로 석점을 따라가게 돼요. 뭐 보이넷 밀어내기 보이넷과 뭐 김현 선수 땅볼과 뭐 이런 상황들이 묶어가지고 이제 그 따라가게 되는데 또 아쉬운 상황이 8회 말 마지막 순간에 2개 정도 나와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요 상황이에요. 6대 8까지 따라온 상황에서 이제 박건우 선수의 사구까지 나오면서 1사 만루 찬스였어요. 오지환 선수가 이제 타석에 등장을 하는데 일단은 오지환 선수가 2루 땅볼에 칩니다. 그래서 그 이제 2루에서 이제 더블 플레이를 하려고 하는데 뭐 판정에 대해서 뭐 얘기가 조금 있긴 하면 어찌됐건 2루에서 아웃이 되고 1루에서는 접전 타이밍 끝에 이제 세이브를 합니다. 그러면서 일단 3루 주자인 이정우 선수가 들어왔어요. 네. 들어왔는데 그 뒤에 이어진 상황이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3루에 박혜민 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은 지금 1루에 가 있고 오지환 선수가 헤드 퍼스트 라이딩을 했고 근데 홈이 지금 비어 있죠. 홈이 비어 있고 투수는 마운드에 있고 포수는 이제 1루 백업을 가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이 뒤에 지금 그림이 잘려가지고 포수가 얼만큼 더 갔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여기서 몇 발 더 간 걸로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박혜민 선수의 거리가 홈까지 굉장히 먼 상황이긴 한데 상황 자체가 상당히 좀 그 1루에서 어수선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일단 1루에서 퍼스트 슬라이딩을 오지환 선수가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접전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호주 선수 특히 1루수의 시선 방향이 홈 쪽을 보고 있지 않았고 지금 보면 호주 선수들이 전부 다 1루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투수도 그렇고 포수도 그렇고 다 홈을 아예 등을 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정우 선수가 이 뒷장면에서 이제 이 그림이 잘리기 때문에 이제 안 나오는데 이 뒷장면에서 홈이 비어가지고 본인이 정말 간절하게 들어오라고 이렇게 행동을 해요. 정말 필사적으로 손질을 하는데 그때 이제 박혜민 선수가 들어오지를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거리상으로 사실 이게 저희가 100%뭐 보지를 못했다 보니까 뛰어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리였을 수도 있어요. 홈이 비었다고 하지만 그 포수의 위치가 투수는 사실 거리가 어느 정도 지금 여유가 있어 보이는데 투수 포수나 아니든 커버를 들어오기가 뭐 거리가 별로 안 멀다고 느꼈을 수도 있어요. 박혜민 선수는. 근데 이정우 선수의 그런 정말 간절하고 필사적인 그런 홈으로 들어오라는 손짓이 저는 좀 어떤 게 있었냐면은 이정우 선수는 진짜 진심으로 오늘 경기에 하고 있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예. 근데 뭐 앞에 똑같은 얘기지만 사실 다른 선수들한테 그런 거 크게 못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정우 선수의 필사적인 손짓이 좀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이정우 선수 진짜 그 간절함이 보였거든요. 이 들어오라는 이거에서. 근데 그게 다른 선수들한테는 사실 크게 못 느낀 느낌이 조금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사실 박혜민 선수가 워낙에 주루 센스가 좋은 선수고 스피드도 좋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사실 홈으로 안 들었다고 해서 제가 뭐 못한 플레이라고는 말은 못 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박혜민 선수한테 가지고 있는 기대치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물론 홈으로 들어와서 죽으면 이제 박혜민 선수가 뭐 역적이 되고 뭐 이런 상황으로 흘러갔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전 좀 아쉬웠어요. 이 상황이. 그러니까 제가 아는 박혜민 선수라면 이런 상황에서 홈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선수거든요. 근데 이런 약간의 틈을 약간 놓친 거가 좀 아쉬워요. 물론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이때 상황이 약간 혼란스럽고 충분히 여유가 조금 발생을 했었거든요. 시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진 진짜 아쉬운 게 그 다음 이어진 2사 1-3로 해서 대타 김혜성 선수가 보이넷으로 2사 만루 상황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나성범 선수가 등장을 하는데 이게 진짜 아쉽죠. 네, 나성범 선수가 등장을 하는데 나성범 선수가 통안에 파울 홈런을 칩니다. 예, 정말 잘 쳤어요. 정말 잘 쳤고 만루였기 때문에 사실 이게 넘어갔으면 12대 8로 그냥 게임이 이기게 되는 경기예요. 네, 근데 이게 사실 그림에서 이게 잘 안 보였어요. 영상상에서 이게 얼만큼 벗어났는지 사실 공이 정확하게 캐치가 안 되긴 했는데 진짜 조금 벗어난 걸로 일단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좀 운이 없었던 건 이런 거예요. 박병호 선수 타구가 안 넘어간 거, 이 나성범 선수 타구가 살짝 파울 홈런이 된 거가 상당히 아쉬웠어요. 예. 그러니까 둘 중에 한 개만 넘어갔어도 이겼을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운이 없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진짜 많이 아쉬웠고 그 뒤에 또 삼진을 당하는 것도 상당히 아쉬웠고 예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9회로 넘어가게 되는데 모두가 사실 굉장히 임팩트 강하게 보셨을 게 9회 말에 이제 선두 이제 토미언스 에드먼 선수가 안타를 치고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김하성 선수가 강공을 하고 해서 아웃이 당한데 뭐 번트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수도 있지만 뭐 그건 결과론이에요. 네. 물론 이제 번트를 해서 1사 2루 갖다 놓고 이정호 선수한테 기회를 이제 바라는 것도 있지만 4번이 일단 박혜민 선수로 교체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결과론이지 번트를 안 됐다고 해서 뭐 문제라고 말은 못 하겠고 이정호 선수도 의식 등공으로 물러나면서 2사 1루 상황에서 이제 4번 타석에 들어와 있는 박혜민 선수 타석이 돼요. 그리고 투볼 원스트라이크에서 에드먼 선수가 2루 도루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에드먼 선수가 도루 성공률이 굉장히 높은 선수고 메이저리그에서 92%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뛰는 타이밍 자체 굉장히 좋았다고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호주 투수 배터리가 계속 견제를 하고 있었지만 사실 죽으면 경기가 끝나는 상황에서 도루를 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고 예측을 막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저는 약간 허리 찔르는 도루고 좋은 플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잘 들어갔는데 이 호주 포수 선수의 송구가 너무나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저때 이제 호주의 포수가 어디 보자. 선수가 누구였을까요? 호주 포수가 교체가 안 되고 계속 퍼킨스 포수가 계속 뛰었는데 정말 퍼킨스 선수의 이 인생 송구가 아닐까라고 느낄 정도로 너무나 강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송구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자이언태그가 되면서. 네. 그러니까 조금만 자이언태그가 안 됐으면 에드먼 선수가 살았을 거예요. 1루에서. 이거 비디오 판독까지 갔는데 소위 뱅뱅 타임. 그러니까 동타이밍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원심이 아웃 판정이었고 거의 동타이밍으로 보였기 때문에 이거 판정을 뒤엎을 만한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아웃 처리가 되었는데 이 에드먼 선수의 이 마지막 도루 시도를 뭐 비난은 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누구도 비난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나 좋은 시도였고 다만 상대 포수의 송구가 너무나 좋았다. 이런 게 좀 아쉬울 따름이죠. 예. 그러니까 이기서 만약에 도루가 성공해서 살았으면은 또 경기의 양상이 달라졌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만큼 전 좋은 시도였고 에드먼 선수가 사실 우리 대표팀에 합류를 해가지고 뭐 조금 오늘 1안타가 있고 하지만 조금 이제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드신 분도 계시겠지만 근데 본인의 역할을 전 잘 해주고 이거 수비에서도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 보였고요. 예,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대표팀 야구 대표팀 이렇게 해외 국적을 가진 이런 하프 코리안 선수들, 그러니까 한국계 선수들이 여러 번 이제 얘기가 나왔었는데 처음으로 이제 우리 대표팀에 합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선례를 남기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에드먼 선수 입장에서 사실 맨 처음으로 이렇게 이제 외국 국적자로서 한국 대표팀의 일원이 된다는 게 본인 입장에서도 사실 부담도 없지 않아서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역할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또 어머니의 나라를 위해서 네 이렇게 열심히 한다는 게 전 너무 고마워요 진짜. 네 그래서 갑자기 눈물이 나네요. 네 아무튼 참 아쉬운 경기를 했고 사실 운이 없어서 졌다기보다는 그냥 호주가 잘했고 우리는 더 못했어요. 호주가 잘해서 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타이틀을 호주전 패배가 아니고 호주의 승리라고 제가 달았잖아요. 그러니까 호주가 잘했어요. 호주가 잘해서 이긴 거예요. 잘해서 이긴 거고 다만 이제 가장 지게 된 큰 이유는 우리가 누구도 호주한테 질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더 컸던 건 5회까지 0대1로 경기가 끌려가고 1루로 출루도 못하는 그런 경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보지 않았던 게 진 이유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계산한 대로 경기가 흘러가지 않으니까 이게 당황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경기가 좀 끌리지 좀 여러 가지로 좀 안 풀리지 않았나 싶고 말씀드렸듯이 박병호 선수의 담장 최상단 때린 2루타와 나성범 선수의 포이때 약간 벗어난 파울 홈런 이 두 개 중에 하나만 넘어갔어도 진짜 네 하나만 넘어갔어도 이겼어요. 이런 게 너무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6년 만에 WBC 경기였는데 예, 참 많이 아쉽고 속이 상하지만 그래도 결과를 받아들여야 되고 뭐 오늘 경기를 통해서 정말 야구에 당연한 건 없다. 어느 팀과에도 이기거나 지거나 5대5 반이다라는 생각을 마음에 품고 정말 일본전에 정말 죽자는 각오로 한다면 또 못 이길 팀은 없거든요. 예, 못 이길 팀은 없고 오늘 뭐 중국과의 경기를 보면서 근데 물론 일본도 오늘 중국과의 경기를 하면서 많이 정신을 차렸을 거예요. 우리가 너무 이 중국 팀을 얕잡아 보고 경기를 하니까 사실 일본 입장 굉장한 고전이었고 사실 일본의 전력을 생각해 보면은 오늘의 중국전 결과는 굉장히 졸전에 가깝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진심으로 두 팀 다 정말 진검승부를 하게 될 텐데 아무쪼록 뭐 멋진 승부를 했으면 좋겠고 사실 객관적인 전력상에서 우리나라가 많이 뒤처진다는 거는 누구나 다 인정을 하시겠지만 그래서 이 한일전에 패배한다고 해서 누구도 뭐라고 할 사람은 없어요. 다만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패배 경기를 줘도 정말 멋진 경기를 했다. 그리고 멋진 경기 끝에 일본이 잘했기 때문에 졌다. 이런 경기가 돼야지 오늘 같은 이런 아쉬움이 남는 상황들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거를 꼭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내일 또 한일전 경기를 잘 보고 또 방송으로 인사를 드리고요. 사실 한일전 경기를 제가 중계를 다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참 스케줄을 왜 그래 잡았나 모르겠는데 제가 그 운영하는 모임 프로그램을 하필 금요일 7시에 잡는 바람에 이게 경기를 못 볼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모임에 오신 분들도 그냥 오늘은 그냥 그 대충 하고 야구를 봅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아무튼
뭐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뭐 경기를 풀로 못 봐도 뭐 제가 하이라이트든 뭐든 일단 복귀를 해가지고 또 경기를 볼 테니까요. 얘기를 또 하도록 하고, 아무튼 제가 9시에 그 일을 마치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이기는 상황에서 TV를 켰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까지 인사드리겠습니다. WBC 기간 동안은 사실 롯데 얘기가 아니고 이제 대표팀 얘기이기 때문에 네, 클로징은 좀 다르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사익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 우피였고요. 재밌게 보셨던 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원래는 네, 그 시즌 캐치프레이즈를 하는데 지금은 WBC 기간이니까 그거보다는 네, 내일 한일전 좋은 경기를 또 응원을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